(2011년 5월의) 어느 날 지린시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작년 11월 14일에 흥룡광 위성TV에서 했던 쾌락대연맹이라는 프로그램 말이에요. 거기에 살인자가 나왔어요. 남자 2호로 나온 사람이요. 그 사람 13년 전에 지린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갔어요. 여성은 이어 1998년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범인, 피해자 사건 현장 등 여성이 말하는 사건 경위는 꽤나 구체적이고 자세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그 살인자의 여자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의문의 신고 전화를 끊고 경찰은 전화 내용이 사실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13년 전에 일어난 오래된 사건이라 경찰서 내에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자료실로 가 과거 사건 기록을 뒤져봅니다. 확인 결과 여성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성으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공연팀의 가수 송군이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오강. 사건 이후 행방을 감춰 현재까지 도주 중입니다. 경찰은 여성이 말한 쾌락대연맹이라는 프로그램을 찾아봅니다. 쾌락대연맹은 다양한 매력의 싱글 남녀가 출연해 완벽한 결혼 상대를 찾는 커플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신고 여성이 말한 남성은 이름 유호, 남자 2호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유쾌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유호는 경찰인 남성 출연자와 여자 2호를 두고 경쟁합니다. 남자 2호는 정말 13년 전 일어난 살인사건의 진범, 오강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진짜 그가 살인범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TV에 나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을까요? 쾌락대연맹은 젊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도망다니고 있는 범죄자라면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의 모습을 드러낼 리가 없습니다. 방송에 나온 유호는 여유롭고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쫓기고 있는 범죄자의 불안감이나 경계심 따위는 보이지 않았죠. 유호는 춤부터 노래까지 다양한 장기를 선보이며 자신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출연자 사이에서 인기도 좋았죠. 결국 그는 여자 2호의 선택을 받아 커플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쾌활하고 유쾌한 이 남성이 범죄자라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유호가 방송에서 한 말에 주목합니다. MC가 유호에게 춤을 배운 적이 있냐고 묻자 유호는 지린성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MC 겸 리드 댄서로 활동했었다고 말합니다. 유호의 말은 신고 여성이 범인에 대해 말했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살인으로 현상수배 명단에 올라있는 오강은 지린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 소속의 공연팀 멤버였습니다. 오강이 활동했던 공연팀은 지역 내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공연팀이었습니다. 오강과 피해자 송군과는 동료 관계였죠. 방송에서 유호는 자기가 39살이라고 했습니다. 오강도 39살이었습니다. 유호가 진짜 오강일까? 경찰은 점점 유호가 오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13년 전 사건의 유일한 단서였던 오강의 신분증을 가져와 방송에 나온 유호의 얼굴과 대조해 봅니다. 옛날 신분증이라 흑백 사진이었지만 얼굴에 비교해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방송 속 유호는 사진보다 늙고 살이 좀 찌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목구비가 비슷했습니다. 특히 입 주변은 완전히 똑같았죠.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흥룡강 위성TV 쾌락대연맹 담당 PD에게 연락합니다. 담당 PD는 남자 2호, 유호의 프로필을 경찰에 넘겨줍니다. 경찰은 유호의 휴대전화 번호와 중국 메신저 QQ의 아이디, 집 주소 등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먼저 유호의 QQ 메신저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메신저에는 그간 그의 행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많은 사진과 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경찰은 깜짝 놀랍니다. 신분증에 있는 오강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기에는 지난 일에 대한 반성과 후회의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꾼다. 나의 이번 생은 죄로 물들었다.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과거에 자신이 한 일로 인해 무척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호의 메신저를 확인한 경찰은 유호가 진짜 살인범 오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심층 조사에 들어가고 오강이 유호로 이름을 바꾸고 남부지방에서 활동해온 사실을 밝혀냅니다. 경찰은 즉시 검거에 나섭니다. 경찰은 유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자칫 그가 눈치채 도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따로 전화해 그의 신분이나 위치를 미리 알아보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유호를 찾아 그가 메신저에 거주지로 등록해 놓은 심양으로 갑니다. 심양에 도착한 지린 경찰은 심양 경찰의 협조를 받아 유호의 신원을 조회해 보지만 등록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하는 수 없이 메신저에 있는 주소로 가서 무작정 유호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유호가 등록해 놓은 주소지는 유동 인구가 많은 번잡한 시내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질비한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말고도 주변 직장인, 상가 이용객들로 혼잡했죠. 여기에서 유호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한 경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덫을 놓기로 하죠. 유호는 13년 전 5강이던 시절 나이트클럽에서 MC로 활동하면서 가수로도 활동하고 동시에 행사 MC로 뛰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이트클럽 공연팀과 함께 각종 이벤트와 행사에 공연을 다녔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노리기로 합니다. 2011년 6월 9일, 경찰은 유호의 QQ 메신저로 연락합니다. 혹시 모를 의심을 피하고자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사복을 입은 미모의 여경으로 하고 그에게 접근합니다. 얼마 후 유호가 경찰이 보낸 친구 신청을 허락합니다. 여경은 부모님 칠순잔치 MC로 유호를 섭외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호는 흔쾌히 수락하며 별 의심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줍니다. 여경은 그에게 전화해 칠순잔치 일정과 페이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점심때 호텔 레스토랑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로 하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전화를 끊은 여경은 동료 경찰들과 함께 유호와 만나기로 한 호텔로 가 그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낮 12시. 뚱뚱한 남자가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옵니다. 여경은 한눈에 그가 유호라는 걸 눈치챕니다. 주위에서 사복을 입고 잠복 중이던 동료 경찰이 유호에게 다가가 인사합니다. 저 유호 씨죠? 안녕하세요. 방금 칠순잔치 건으로 전화드렸던 사람 동료예요. 편하게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저희가 다른 곳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곳으로 가시죠. 유호는 좀 의아하긴 했지만 회의가 큰 행사일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유호는 경찰이 준비한 차에 올라탑니다. 경찰들은 유호가 눈치채지 못하게 차에서 내내 행사 진행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얼마 후 유호를 태운 차량이 파출소 앞에 도착합니다. 차가 파출소에 도착한 걸 확인한 경찰은 이내 웃음을 거두며 말합니다. 우리는 지린시 경찰이다. 유호, 아니 오강, 널 성군 살인 용의자로 체포한다. 유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시 당황하더니 곧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경찰을 따라갑니다. 유호는 명백한 증거 앞에 자신이 과거 오강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하죠. 경찰 조사에서 유호는 그냥 재미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거였다며 그게 빌미가 돼 이렇게 체포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13년 전 잘못을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울먹입니다. 유호는 이름을 바꾸고 수사를 피해 지금까지 도망 다녔습니다. 그는 가족, 친척, 친구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게 신중했던 그가 중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호, 아니 오강의 진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오강, 1970년 지린성 지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갓난아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한 가정에 입양됩니다. 양부모는 그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오강은 어릴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는 학교 행사 때마다 무대에 나가 행사를 진행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자신의 길을 한껏 뽐냅니다. 오강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춤추고 노래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 지린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 공연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솜씨가 좋았던 오강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공연팀 MC로 발탁됩니다.
동시에 노래하고 춤추는 가수로도 활동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오강은 지린시에서 나름 유명 인사가 됩니다. 1998년 2월 6일 저녁 28살의 오강은 공연을 마치고 공연팀 멤버들과 함께 회식을 합니다. 만족스러웠던 공연, 합이 잘 맞는 멤버들, 맛있는 음식, 이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사실 요즘 오강을 황홀하게 하는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에게 사랑이 찾아온 것이죠. 언제부턴가 오강의 눈에 같은 팀 멤버 아용이 들어옵니다. 오강은 아용이 좋았습니다. 그는 아용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하지만 아용은 매몰차게 거절해버리죠. 하지만 오강은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에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용은 번번이 퇴짜를 놓죠. 아용은 오강을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강은 아용이 그냥 튕기는 거로 생각합니다. 회식 자리가 길어지고 술에 취한 아용이 먼저 집에 가겠다며 일어섭니다. 그 모습을 본 오강이 아용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아용을 따라 나옵니다. 그러자 공연팀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24살의 송군도 이들을 따라 나섭니다. 송군은 아용을 차에서 끌어내리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선배들도 아직 다 계시는데 예의도 없이 먼저 집에 가겠다는 게 말이 돼? 형도 따끔하게 혼을 내야죠. 데려다 준다면서 따라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송군은 아용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당황한 오강은 다급히 송군을 말리며 그를 식당으로 데려와 다독입니다. 대체 왜 그래? 좀 진정해. 너무 늦었으니까 먼저 갈 수도 있지.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서 데려다 주려는 것뿐이야. 오강이 아용의 편을 들자 송군은 더 흥분해서 오강에게 화를 냅니다. 오강과 송군 두 사람은 크게 다툽니다. 서로 주먹이 오가고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급기야 이성을 잃은 오강이 테이블 위에 있는 과도를 가져와 송군의 심장을 찌릅니다. 송군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그걸 본 오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오강은 바로 현장을 벗어나 도망칩니다. 송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지고 맙니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이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벌어진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오강에게는 5살 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죠. 그는 얼마 전 이혼해 양부모가 그를 대신해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강은 결혼해 5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혼했고 일하는 오강을 대신해 오강의 양부모가 아들을 돌보고 있죠. 오강은 그 와중에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지만 아용이라는 같은 팀 멤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호한답시고 나서다 싸움이 일어나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사건이 일어나고 그는 양부모에게 인사도 남기지 않은 채 아들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오강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13년 동안 오강은 단 한 번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도 말이죠. 사건 당일 식당을 나온 오강은 바로 ATM기로 가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약 2200km 떨어진 항저우로 갑니다. 그는 경찰 수사를 피해 신분증을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싼 여관들만 찾아다닙니다. 먹을 것을 사러 가끔 한 번씩 밖으로 나올 뿐 그는 종일 여관방에 틀어박혀 지냅니다. 하루에 빵 하나 혹은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슬슬 오강은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자기를 못 찾은 걸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밖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있게 밖을 돌아다닙니다. 가진 돈이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오강은 먼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막노동을 시작합니다. 오강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유호로 이름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 화려했던 자신의 지난날이 떠오릅니다. 지금 받는 월급은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때에 비하면 형편없었습니다. 오강은 다시 무대로 돌아가리라 마음먹습니다. 몇 달의 고심한 끝에 오강은 항저우를 떠나 고향 지린시와 약 400km 떨어진 심양으로 갑니다. 심양에 도착한 오강은 바꾼 이름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나이트클럽에 취업합니다. 처음 무대에 오르는 날, 오강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과 달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오강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춤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완전 무대 체질이었던 오강은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분위기를 업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 역시 그의 길을 알아보고 오강이 여러 사업장을 다니며 MC와 DJ로 일할 기회를 줍니다. 오강이 유명해지면서 그를 보러 나이트클럽을 찾는 손님들도 많아집니다. 오강이 유명세를 타자 그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식 사회로도 이름을 날립니다. 오강은 큰 돈을 벌게 되고 심양에 집도 사고 비싼 차도 삽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게 사람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돈과 인기를 얻은 오강은 이제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이때 마침 흥룡광 위성TV의 인기 프로그램 쾌락대연맹 PD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PD는 오강의 활약상을 접하고 그에게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가 2010년 하반기입니다. 오강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쾌락대연맹은 중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방송에 출연하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벌써 13년 전 일입니다. 세월의 장사 없다고 자기도 많이 늙었고 세월의 외모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공연을 다녔지만 이제껏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강은 욕심이 났습니다. 방송을 타면 자신은 더 유명해질 테고 그러면 자연히 몸값도 더 올라갈 겁니다. 게다가 남녀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니 잘하면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되기만 하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였죠. 오강은 자신의 운을 걸고 쾌락대연맹에 출연하기로 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오강은 춤과 노래, 말발을 총동원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자 2호와 커플이 되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오강은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더 큰 부와 예쁜 여자친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강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자 하늘은 언제나 자기 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강이 출연한 쾌락대연맹은 지역 방송 프로그램이었지만 워낙 그 인기가 대단해 중국 전역에 방송됩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본 13년 전 오강의 여자친구가 오강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가 오강의 진술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오강은 말합니다. 제가 방송에 나간 걸 후회하지 않아요. 13년 전 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많이 후회하고 많이 반성했어요.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오강의 진심은 알 수 없지만 진짜 그가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쳤다면 왜 지금까지 자수하지 않은 걸까요? 오강이 잡혔다는 소식에 오랜 세월 범인이 잡히기만을 기다렸던 송군의 가족은 오열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집니다. 13년 전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송군의 어머니는 정신을 놓아버리게 되고 가족은 송군의 어머니를 산동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에 송군의 어머니도 크게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011년 12월 23일 지린시 중구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오강은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의 사형을 선고하는 중국 사법부가 오강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홧김에 싸우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강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그는 진짜 방송에 나간 걸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